사실 혈압 조절의 목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천양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는 만성 콩팥병을 동반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콩팥병과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졸중 환자들을 보게 되면 만성 콩팥병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뇌졸중이 발생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콩팥병과 뇌졸중은 많은 위험 인자를 좀 공유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미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빈도가 높아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위험인자 외에도 콩팥병 자체가 독립적인 뇌졸중 위험인으로 볼 수 있다는 2020년 발표된 옥스퍼드 연구팀의 리뷰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이제 뇌졸중의 위험한 인자랑 그리고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지금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콩팥병 자체가 뇌졸중의 독립된 위험 인자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기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서 언급드린 고혈압과 당뇨병의 높은 유병률이 일단 기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고혈압은 장기간 뇌혈관을 경화시키고 악화시켜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병은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켜서 죽상 경화를 촉진하고 뇌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는 결국 뇌혈관 자체에 직접적으로 일단은 자극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뇌졸중의 위험 인자하고 만성 콩팥병과는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콩팥병 환자에게도 흔한 심방세동은 혈전을 만들어서 뇌혈관을 막는 심장성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죠. 또한 콩팥병 자체로 인한 대사 이상과 독성물질 축적도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혈중의 요독소와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증가해서 전신 혈관의 염증과 손상을 유발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죽상 경화가 가속화되고요. 뇌로 가는 혈관도 취약해지고 혈소판 기능 이상과 응고 기전 균형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혈전 생성과 출경이 모두 증가하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 모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혈관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전신적인 혈관의 문제로 인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전이 생겨서 잘 막힐 수도 있고 혈관에 자극이 돼서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도 뇌 기능도 감소되고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전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다양한 기전으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뇌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결국 인지장애나 치매가 일반인보다 이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뇌졸중의 예방과 대처가 결국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관련 학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를 뇌졸중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가지고요. 적극적인 위험인자 관리와 예방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격한 혈압 관리, 그리고 당뇨 및 고지혈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관리를 하는 기준이 이제 고혈압 지침에서 보게 되면 대한고혈압 학회에서 만들어준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140mmHg 그리고 80mmHg 미만으로 조절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게 유지를 해라라고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는 혈압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혈압 조절의 목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수축 혈압을 일단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긴 하지만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개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한 혈압 조절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혈압 조절 목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도 그렇지만 혈당 같은 경우도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서는 혈당 조절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당활색소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7 근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다만 이것도 개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성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좀 여유롭게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당활색소 8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혈압도 그렇고 혈당도 그렇고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환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의료진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다 보면 사실은 혈압을 너무 많이 조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고령이고 또 만성 콩팥병도 가지고 계신데 혈당 자체를 너무 낮게 조절을 하셔서 나중에는 그 저혈당성 뇌병증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로 사실은 응급실 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환자별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조절할지 이런 것들은 좀 의사와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혈압을 일단 안정적으로 낮추면은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서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진료 지침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수축 혈압을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요. 이는 2021년 발표된 스프린트 연구를 포함한 여러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신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당활색소를 보통 7% 근방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목표인데 이를 통해서 미세혈관 합병증과 죽상경화 진행을 줄여서 뇌혈관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도 처방을 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샤프 연구에 따르면요. 스타틴을 사용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약물 복용과 함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체중 조절,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만성 콩팥병 자체의 진행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가 신장 건강과 뇌혈관 건강을 함께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관리도 되게 일단 중요하겠지만 이 자체가 이제 뇌졸중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짧게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마무리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의 뇌졸중 관리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뇌졸중 발생률이 높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 시 부작용 률도 굉장히 높아서 치료 전략 수립이 복잡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록 뇌졸중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예방적 치료가 향상되면서 일반 인구의 뇌졸중 사망률은 감소해 왔지만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개선 폭이 작은데 그 이유는 콩팥병 환자들이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 소외된 측면도 좀 있고요. 콩팥병 특유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콩팥병 환자를 위한 뇌졸중 예방, 치료 지침이 더 개발되고 새로운 약물과 맞춤 전략이 연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뇌졸중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것이 곧 뇌혈관을 보호하는 길이고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다스리고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콩팥병 환자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실제로 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10명 중에 적어도 한 3, 4명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해드려야지 더 나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새로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